자, fx는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고요. 1차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함수가 서로 친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fx는 x는 0이라는 것에서 연속입니다. 네. 맞습니까? 근데 x는 0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입니까? 불가능일걸요? 네. 얘 미분에서 0 넣으면 1이죠? 네. 얘 미분에서 0 넣으면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fx는 미분 불가능 함수. 네. 근데 gx는 전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 자,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는 일단 첫 번째 연속성을 따지는데 연속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f도 연속, g도 연속.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곱해진 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 그러면 미분 가능성, 좌미분과 우미분 값은 같아져야지 미분 가능하니까 네. 그걸 따져주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미분합니다. 조금 야매해요, 사실. 미분 불가능한 함수 보고 f'이라 말할 수 없으니까요. 좀 야매입니다. 그냥 저는 이거를 이 함수 자체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극한, 우극한 씌우는 거예요. 그게 좌미분, 우미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야매다라는 거지.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0에 대해서 좌극한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놈을 보고 좌극하면 돼요. 그럼 얘는 미분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2x 빼기 2지 0에 대해서 좌극한 값은 0의 좌미분이죠. 어떻게 보면 1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그냥 g0이라 쓰면 됩니다. 얘는요 0이죠.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f0이 0이니까. 됐지? fx는 연속입니다. 0이라는 곳에서 0의 값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다 0입니다. 이 항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0에 대해서 우극한 이거죠. 마이너스 2 곱하기 g0 아닙니까? 그럼 이 두 개가 뭐 해줘야 된다? 그럼 쉽게 나오죠. g0은 뭐다? 0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답지랑 좀 이제 선생님 풀이랑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하적 의미가 있을까? 충분히 따져봤거든요. 뭐 충분히까지는 아니죠. 사실 막 엄청 깊게 하진 않았는데 그냥 식으로 풀린다. 1차 함수로 알려진 이유가 뭐겠어? 내가 항상 강조하지. 차수를 알려줬다. 그럼 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차수를 알려줬다라는 것은 식으로 풀어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x도 식을 다 알고 있겠다. 그 다음 gx 값도 px라고 설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p는 0이 아니라고, 맞지? 그러면 식을 다 세웠으니까 정적분하기 부담스럽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 식으로 풉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식으로 풀었으니까 혹시나 답지는 어떻게 풀었을지 꼭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를 하라 합니다. 그럼 얘를 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바로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럼 얘는 0 넣었을 때 바로 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 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우변 요 놈을 봅니다. 요 놈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다행히 그 구간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 구간에서는 fx는 하나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fx에다 뭘 곱한 거? px 곱한 거. 그래서 마이너스 p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이 됩니다. 그것만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px 4제곱 플러스 3분의 px 세제곱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 것 맞나요? 그러면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p 마이너스 3분의 p가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7p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 서로 뭐하다고? 같다고. 이해 갔나요? 12분의 7p는 마이너스 6분의 5. 그 다음 양변에 12 곱하기. 그 다음에 7로 나누기. 이해 갔나요? 그럼 이제는 G1이 뭡니까? G-1이 뭡니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니까 7분의 10인 거 맞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디귿. 솔직히 이제 후회 안 되나? 이걸 왜 질문했을까? 이걸 왜 안 풀어봤을까 정확하게? 자, 봅시다. 이것도 둘이 곱하는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왜? 구간에 따라 나누기만 되니까. 우기의 10 아닙니까? 아니죠. 함수가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깊게 안 갔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gx 플러스 0부터 1까지 fx gx가 되는 거지.
네. 이해 갔나? 네. 근데 방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마이너스 0까지 fx 곱하기 gx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써먹어야 되겠죠? 12분의 7p다라는 것. 네.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잘 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놈과 px 곱한 거. px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px 제곱. 네. 이거 암산 가능하나? 0부터 1인데. 네. 어차피 우린 문제에다 1 넣는 개념이 뭐야? 모든 문제에다 1 넣는 개념은 그냥 네. 개수만 네. 개수만 따지기.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p네. 맞지? 이렇게 네. 이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암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연산에 대해서 좀 이제 강점을 보여야 실수를 좀 잡을 수 있다. 이해 갔나요? 네.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걸 찾아주래. 그럼 p가 뭐다 그냥? 0이지. 네네.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니한테 답지를 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뻘짓이었나? 너무 당연하게 안 되잖아요, 맞죠? 네. 모든 계산의 결과값이 p가 붙어 있을 거잖아. 네. 안 그래? 네. 지금 fx한테도 그다음에 이 fx한테 당장 px만 곱하는 거니까 p가 인수로 되어 있는 놈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p가 0이다밖에 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뻘짓이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답은 2번이 된 거고요. 15번 있지 않습니까? 15번은 겁을 많이 줬죠. 자, 15번은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어렵더라 이건. 이거는 그냥 두 가지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한 거.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그래프로 풀렸어요. 그래프가 되게 케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항상 우리 등차 수열 나오면 쌤이 항상 선이니까 알려주지. 등차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등차 수열은 그래프로 풀 수 있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SN은 2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고. 네. 근데 그걸로 바로 하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식으로 한번 풀어줄 거고 그다음 그래프로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할 겁니다. 자, 일단 보면은 AN이다라는 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맞나? 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네. 쌤이 이거를 딱 갖다 쓸 거야. 자, 그 다음 공차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D가 0보다 큰 거라고 잡아주시고 네. 그 다음 AN이 만약에 AN을 첫째 항이 양수라고 생각했어. 그럼 공차가 양수면 점점 올라가는 직선이 되겠죠. 함수가 되겠죠. 네. 뭐 수열이 되겠지. 그러면 부호가 바뀔 틈이 있겠냐? 없어요.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지 마세요라는 것 중에서는 A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도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얘 둘은 부호 변화가 있길 바라는 거잖아. 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A는 음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요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AN과 요건 뭡니까? AN 플러스 5죠. 네. 근데 이거는 몇 개 차이야? AN과 5칸 차이, 5칸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바꿀게요 일단. 네. 그다음 밑에 거는요.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다음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그다음 첫 항, 끝 항은 AN 플러스 5죠. 네. 근데 AN 플러스 5를 이렇게 표현했었으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AN 플러스 5D로 말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라. 맞지? 네. 그럼 N 플러스 5, 2 이렇게 날리죠. 양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N 플러스 5도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네, N 플러스는 양수잖아요. 네. N이 자연수니까 네. 양변에 나눌 수 있는 거지. 네네. 이해 갔나? 네. 자, 그럼 이거는 부등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노? AN 입장에서 보면 된다. AN 입장에서 보면 4의 값.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돼 그냥. 네. 얘도 마찬가지야. AN 입장에서 2차 부등식을 보면 돼. AN 플러스 A, AN 플러스 A 플러스 5D. 그러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의 사이 값이 되는 거야. 네. 근데 D가 양수니까 얘가 무조건 더 크겠죠. 네. D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 그 다음 AN 그 다음 마이너스 A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는 이젠 일반 왔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바꿉니다. a 플러스 n-1 d로 말입니다. 네. 이것도 a 플러스 n-1 d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난 누구의 범위로 정리할 거냐면 n의 범위로 정리할 거예요. 어차피 n의 값이 원소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요거는 a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요거는 b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네. 그럼 둘 다 n의 값으로 정리를 할 거야. 왜? n이 원소니까요. 네. 됐지? 그럼 양변에 a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 그 다음 n 빼기 1d 마이너스 a요. 그리고 d로 나눕니다. 네. d로 나누게 되면 요렇게 네. 부동만 안 바뀌고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a다라는 것은 플러스 1까지 해줘서 그리고 이걸 좀 째서 말입니다. 마이너스 d분의 a 마이너스 5죠. 네.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4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이요. 네. 그 다음 요것도 정리를 하게 되면 a를 뺍니다. 양변에 a를 빼요. 네. 이렇게 요렇게. 네. 그 다음 d로 나눠요. 네. d 그 다음에 또 1을 더하죠. 네. 그럼 여기도 정리합니다. b다라는 것은 요렇게 마이너스 d분의 2a 그 다음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네. 그 다음 n이요. 그 다음 이거는 마이너스 d분의 2a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이 n의 범위를 설정했지. 근데 n과 a와 b의 뭐를 찾아줘? 교집합이 3개라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래서 뭐 n의 값은 자연수라는 건 기본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차피 연립을 좀 통해서 부등식으로 표현된 이놈들을 연립을 통해서 n의 값이 겹쳐지는 n의 값이 몇 개일까? 3개가 될까를 따져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립 부등식을 풉니다. 수직선상의 말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d분의 a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인데 근데 비교하기가 되게 복잡할 것 같지? 네. 근데 그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d가 이 d분의 a가 양수야 음수야. d가 양수고 a가 음수 됐거든. 네.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네.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양수요. 양수입니다. 얘도 양수예요. 네. 그럼 누가 더 커요? 요 놈이 커요? 요 놈이 커요? 밑에 있는. 밑에 놈이 더 크지? 네. 그럼 거기다 똑같이 다를 뺐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 얘가 더 큰 놈이야. 네. 그럼 여기 들어가. 마이너스 d분의 2a 빼기 4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요 놈도 요 놈이 더 크지? 네.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겹쳐지는 건 여기겠죠. 네. 즉 n의 값이 겹쳐지는 건 마이너스 d분의 2a 빼기 4 이상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딱 식으로 다 풀어왔죠. 네. 근데 모양 자체가 너무 더러워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러 봅시다. 이걸 보면 드는 생각을 말해야 돼요. 단순히 SN 구해야지 AN 구해야지 몰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렇게 하는 생각 좀 버려야 되겠죠. 네. 왜냐면 SN과 AN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SN과 AN이 하나씩 나왔으면 SN으로 통일시키는 거나 아니면 AN으로 통일시켜야 돼. 네. 근데 여기서 방법은 AM을 SM 빼기 SM 빼기로 바꿀 수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식이란 건 SM 빼기 1이 0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이해 갔나? 네. 그럼 이건 합공식 바로 씁니다. 2분의 m 빼기 1개 첫 항 더하기 끝항이죠. 네. 이렇게 이게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날라가고 a 플러스 m 빼기 2d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0이 되는 거야. 네. 맞지? 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m이 뭐라 돼 있어? 그냥 자연수로 안 했거든. 맞지? 네. 그래서 m을 잠시만 이 p로 바꿉니다. 네. 맞지? p라는 문자 안 썼죠? pk라는 건 안 썼네. 어쨌든 p라는 걸 대입합니다. 이 p를 대입합니다. 네. 그러면 양변에 2를 나눠서 a 플러스 p 빼기 1d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양이 제일 껄끄러운 건 누구? d분의 a야. 네.
맞지?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P다라는 건 자연수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P 빼기 1은 마이너스 D분의 A고요. P의 값에 따라서 요거 이 D분의 A를 정해버리겠습니다. 네. 이게 P의 값은 자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P의 값은 1부터 쭉쭉쭉 대입했을 때 이 마이너스 D분의 A라는 값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져서 우린 A와 B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집합을 찾아놨잖아. 연립을 해놨잖아. 근데 그게 세 개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A랑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요렇게 대입을 해서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모양 자체가 너무 더러운 거고 마이너스 D분의 A가 P 빼기 1이라는 값 그리고 P는 자연수라는 값을 이용해서 정리 좀 합시다.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P 빼기 1이 대입되면서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P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얘는 B다라는 것은 이거 2배네요. 맞죠? 네. 이거 2배네요. 그럼 얘는 P 빼기 2 그럼 P 빼기 6이 되는 거겠지. 네. 그 다음 N 그 다음엔 이 P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이 P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P에 1부터 넣을 건데 P에 1 넣는 건 제외합시다. P에 1 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니까 그건 제외해야 되는 거죠. A는 음수, D는 양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P가 2일 때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일일이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N 1 2 이렇게 돼버리지. A가 말입니다. 그럼 이건 바로 지워버립시다. N의 값이 뭐가 나와? 1, 2요. 1, 2 나오지. 탈락이죠. 왜? 교집합이 3개가 안 되잖아. 그 다음 P에 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N 3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3을 넣겠습니다. 0N 5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겹치는 거 1, 2, 3 얘는 1, 2, 3, 4 아니겠습니까? 그럼 겹치는 거 3개 맞지? 근데 탈락. 왜 탈락이야?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나오죠. 네. 지금 A 집합이 B 집합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탈락. 그 다음 P가 4가 되면요. 마이너스 1부터 4, 그 다음에 얘는 2부터 7인가요? 네. 그러면 얘는 1, 2, 3이지. 1, 2, 3, 4 미안. 1, 2, 3, 4지. 네. 얘는요? 2, 3, 4, 5, 6, 7이죠. 네. 얘가 더 많은데요? 안 되네요? 아니지. 겹치는 건 3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3개가 맞아. 그리고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아니잖아. 네. 1이란 원성이 남잖아. 그럼 네. 괜찮아.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P에 5를 넣겠습니다. P 4는 나왔어요. 네. P 5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를 넣으면 0부터 5. 그 다음 얘는 5를 넣으면 4부터인가요? 네. 더 안 되겠죠. 점점 더 터무니없는 값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 이것도 정리. 여기 P에다가 이 마이너스 A분의 D에다가 P 빼기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2 2배에다가 P 빼기 1 들어가지. 네. 빼기 4. 그 다음에 P 빼기 1 플러스 1. 그래서 이 P 빼기 6. 6이가. 그 다음에 P가 되네요. 네. 맞나요? 네. 뭐 정리를 했을 때 P가 4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P가 5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그럼 이렇게 정리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봐봐봐. 겹치는 게 지금 n의 개수 이거지.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과 우변과 좌변이 다 정수 나온 거 아이가? 네. 맞지?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얘가 음수일 수 있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맞지? 네. 그럼 이 p 빼기 1이 뭐가 되는 순간? 0보다 커지는 순간에서 교점의 개수, 이제 이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게끔? 3개요? 3개. 지금 이건 A 교집합 B니까. 네. 그럼 여기에서 이걸 뺐을 때, 그리고 플러스 1을 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정수의 개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P 2P 빼기 6을 빼고 플러스 1을 한 거. 그럼 마이너스 P 플러스 7인가요? 네. 그게 3이다라고. 그럼 P는 4지. 네. 하나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바라봐도 되겠다. 맞지? 네. 근데 선생님이 일일이 한 이유가 뭐라고요? A 빼기 B가 맞는지, A 빼기 B가 공집합이 아닌 것도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네, 이건 조금 그냥 이건 자세하게 안 한 거예요. 네네. 여기도 제 교점 나왔는데 그건 자세하게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조건을 좀 걸어놨으니까. 자, 네. 어쨌든 P는 뭐다? 4. 4다. 그럼 이제 뭘 정리해야 되는데 대체 이제 P의 값을 찾았으니까 M의 값이 8이다. 이제 M의 값이 8이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다? 그리고 미안. 그래서 중구난방 미안. 마이너스 A분의 D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아까 뭐라 했노? 여기 있죠. 여기 D분의 A냐면 마이너스 D분의 A가 P 빼기 1이었잖아. 근데 이게 3이다라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것도 써먹을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3D로 써먹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M은 8이니까 질문 자체가 A 8 분의 A 16 18이가 네. 이거 네. 이걸 찾아줘. 그럼 이건 A 플러스 7D 분의 A 플러스 17D지. 네. 그럼 얘는 A 자리 이거 넣어주면 4D 14D 이해 가요? 네. 그래서 2분의 7 이게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미안하지만 이제 첫 번째 방법 끝났습니다. 난 이 풀이가 선생님이 제일 먼저 푼 방법이 이거. 이게 너희한테 제일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식으로 잘 안 푼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 많이 하거든요. 그래프로 많이 푼다고 하잖아. 그래서 조금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거 한 걸 좀 많이 안다 생각하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대충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네. A N 플러스 5 D 이겁니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이거 B는요. S N 이것도 아까 할게요. 그냥 A 플러스 AN이었습니다. 아까 A 플러스 AN 플러스 5D였어요. 네. 이게 0 이하. 요거 0 이하. 요거 0 이하.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 AN 입장에서 정리 한번 했었거든. 마이너스 5D 이상 D가 양수니까 D가 양수 A는 음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A가 되는 거고요. B라는 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 그 다음 이거는 AN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상태에서 이거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해석한 거 SM은 AM을 SM 빼기 SM 마이너스 1로 해서 SM 빼기 1이 0이다라는 힌트를 얻었지. 네. 그럼 이거 이제 그래프로 갑니다. 아래로 볼록 맞지? 네. 공차가 양수니까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SN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첫째 항이 음수니까 얘 같은 경우는 SN이라는 이 등차수의 합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뭡니까? M 빼기 1이 되겠죠. 이해 갔나? 네. 그럼 얘는 홀수 아이가? 네. M이 짝수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갔나? 이거 힌트를 얻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딱 가운데 추계 방정식이 찍히니 안 찍히니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딱 2분의 M 빼기 1이거든. 여기 0과 M 빼기 1의 딱 중간. 근데 M은 악수니까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지. 그러면 여기가 딱 자연수고 여기가 딱 자연수고 그 두 값은 서로 같을 것이고 네. 이것까지만 알 수 있다. 맞지?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얘를 식으로 또 써보면 A와 AM 빼기 1이 서로 0이다 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첫 항 더하기 끝 항이 0이 돼줘야 SM 빼기 1이 0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것 또한 그래프로 갑니다. 첫째 항이 음수죠? 네. 이런 직선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직선은요 AN이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아이가. 네. 잘 봐. 이거랑 첫째 항이랑 AM 빼기 1 M 빼기 1번째 항이랑 두 개 더하면 0이라는 것은 서로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네. 그래서 n에 1 넣었을 때 값이랑 n에 뭐 넣었을 때 값이랑 m 빼기 1 넣었을 때 값이랑 서로 같으니 요거랑 요거랑 서로 뭐하다? 합동. 합동이다. 맞지? 네. 그래서 여기 또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무엇이다? 요거지. 그럼 이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네. 이건 자연수가 맞다는 거지. 네. AN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구나. 네. 그럼 잘 봐봐.
A를 풀 때 아까 An과 An 플러스 5 두 개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서로 부호가 달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개수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m이 어차피 짝수니까 m이 2일 때부터 보면 네. 불가능하겠죠?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m이 뭐일 때 보면 3. 4, 4. 짝수.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1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 A1과 A6 곱한 거 다르지. 네. 그 다음 A2와 A7 곱한 거는 0이지. 네. 0이어도 된다 했으니까. 그럼 몇 개밖에 안 나와 원소가? 2개. 탈락. 그 다음 m이 뭐일 때는 6일 때. 그럼 이거는 1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것이야. 네. 그럼 이거는 A1, A6 다르지 부호, A2, A7 다르지, A3, A8 이거까지. 그럼 여기서 이거 다 이거를 만족하는 놈들이니까 n의 값이 몇 개인 거? 뭐인 거? 1, 2, 3인 거. 네. 알겠니? 네. 이 상황을 만족하는 걸 다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요 상황 속에서 m이 6일 때 가능했으니까 이제 누구로 가? SM B집합으로도 가야지. 얘는 여기에서부터 요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m이 6인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가 5거든요. 네. 그러면 끝났죠?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 따져보면 요거 1, 2, 3 1, 2, 3, 4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S1과 S6 부호 다르지? 네. S2, S7 다르고 S3, S8 다르고 S4, S9 다르고 S5, S10 이렇게. 네. 이건 0이 된 거고. 네. 이해 갔나요? 네. 다 맞죠? 그럼 얘는 너무 많네요. n의 값이 뭐다? 1부터 5가 되네요. 네. 아까 좀 다른 것 같다. 네가 좀 계산해봐라. 됐나요? 이해 갔나요? 네. 어쨌든 요 B의 원소는 1, 2, 3, 4, 5 A의 원소는 1, 2, 3 안 되죠? 네. 자 그 다음 M이 뭐일 때? 8일 때 이거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이고요 여기가 7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A1, A6 가능하죠? 부호 네. 다르죠? 네. A2, A7 다르죠? 네. A4, A9까지 가능하죠? 네. 그래서 n의 값은 1, 2, 3, 4가 가능하고 이젠 또 SN을 바라보면 m이 지금 8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7, 여기가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S1과 S6 부호 다릅니까? 같아. 닿죠? 그래서 S2부터 가능하죠? 네. S2, S7, S3, S8 쭉쭉쭉 S7, S12까지 가능하지. 네. 그럼 얘는 n의 값은 2부터 7까지.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찾은 거야. 네.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나요? 네. 이해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연습하십시오.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프를 풀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이걸 안 따져서 그래. 케이스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요것만 딱 해석하고 와야지. 그리고 나서 이게 마지막으로 힌트 써야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이 돌아가는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막히는 순간 힌트를 해석하다 막히는 순간 있으면 다른 것도 해석 따로 해놓고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 임무가 있어요. 니한테 시킬 게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거일 때 있지. n이 A 집합이 1, 2, 3일 때 B 집합은 1, 2, 3, 4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건 왜 1, 2, 3, 4, 5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거 찾아봐 주세요.